와 진짜 저건 진짜 몇 개의 과정을 파탄내는. 몇 개가 몇 파탄내는. 참고로 다음 주 평일반애들한테 할 얘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숙제를 너무 안 해서. 저희는 그래도 숙제 너무 잘해오지 않아요? 가끔 이런 변수가 있지만 진짜 소름 돋아. 잘해온 편 아닌가 그래도? 다른 반에 비해. 잘해요. 그쵸? 장을 못 쓰네. 방에서. 다 아니거든. 자, 5장입니다. 근데 이런 프린트 빼고는 잘해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프린트 주지 마라? 오케이, 알겠어요. 자, 5장 내용인데 이게 숙제 메인이거든요. 메인. 그래서 여기서 다 뭐 배울 거냐면 그래프 그리는 법. 그리고 여기서 확장이 돼야 6장이랑 7장이 안 막히실 거예요. 예스. 큰일 났다. 그래서 5장 연습 문제까지는 이번 주에 숙제로 안 낼 거예요. 예스. 왜? 여러분들 마플 풀어야 되죠. 아 맞다. 이번 연습 문제 25문제던데요? 엄청 많던데요? 이거 연습 문제가 괴랄하게 많아요. 진짜요? 25문제인데 밑에 막 3개 있어요. 그럼 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6장도 기본 문제가 6-6까지밖에 없는데 연습 문제가 한 페이지 한 장이에요. 아.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천천히 낼 테니까 유제까지만이라도 잘 푸시고 진도로 나가도록 합시다. 자, 이 5장에서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언제 증가하고 갑자기 감소로 바뀌고 그럼 이거 바뀔 때가 뭔지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어제 우리 예수 덕분에 했죠? 수적, 뚫적. 귀 동그랗게 생겼다. 귀엽다. 아 자, 거긴 뚫은 아니에요. 뭐였죠? 여기도 동그란.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A라는 좌표를 지나갈 때 우리는 fx가 x-a를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스치면서 접한다는 건 이차함수 생각하면 됐죠. 그래서 fx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뚫적은 우리 3차함수 중에 특이한 애, 3중분. 이거 갖고 있을 때 fx가 x-a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미분을 하는 이유가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하는데 식으로만으로도 그래프를 약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언제냐? 만약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요. 자, 전부 다 몇 차예요? 1차, 1차죠. 뚫이라서 여기서 한번 뚫고 지나가겠다.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뚫고 여기서는 스접이니까 드립이 왜 이래? 아 무서울 뻔했어 순간. 유리 문제가 있다. 일이 좀 문제가 많다. 자, 이렇게 뚫고 한때는 스치면서 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배우냐? 어디서 극대를 갖고 어디서 극소를 갖고 어디서 갑자기 바뀌고 어디서 바뀌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 배우는 건데요. 자, 그럼 쉬운 것부터 갈게요. 자, 증가라는 것부터 봅시다. 자, 증가. 우리가 중1 때까지만 해도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럼 우리는 얘를 증가함수로 불렀어요.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그러면 증가한다 해가지고 배웠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중3이죠. 중3 때 갑자기 2차가 나와요.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갑자기
나 조건과 중에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작다. 즉 정의역이 작을수록 치역도 작다. 이럴 때 우리는 얘를 증가라고 표현했어요. 자, 얘를 그래프로 보면은 빨간색으로 정말 이름을.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정의역이 작을수록 치역이 작을 때 얘를 증가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기울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배웠던 표현값 정리에 따라서 얘와 기울기 같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가 되고요. 따라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미분계수가 양수면 fx는 증가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명제가 성립을 합니다. 문제는 이거의 영명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영명제가 영명제. 한마디로 뭐냐, fx가 증가하면 f'x는 이다. 얘는 거짓입니다. 왜 거짓일까요? 칠판에 나와 있어요. 하나가 0. 얘 때문에. 아, fx가 증가할 때는 얘도 포함돼요. 한마디로 0일 때도 증가, 딱 요 한순간 0인데요. 요 한순간 때문에 얘는 등호가 포함돼요. 근데 얘 등호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거짓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말 문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함수 fx가 f'x가 0보다 크면 fx 증가하는 참인데요. 이거의 영명제인 함수 fx가 증가하면 f'x는 0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다항함수 fx가 증가하면 이렇게 문제를 해요. 자, 원래 문제에서 여기서 이렇게 돼도 원래는 거짓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연명제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참입니다. 왜냐? 다항함수는 뭐가 없냐면 상수함수 구간이 없어요. 뭔 소리냐? 그냥 fx로 나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그래서 이 상수함수 구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함수일 때는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는 거짓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균 변화율이 0이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도 0이라서 안 되기 때문에 증가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근데 대신에 다항함수라는 말이 붙으면 얘는 상수함수 구간이 없다라는 게 전제조건으로 깔리면서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다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함수, 자, 판단할 때, 명제를 판단할 때 첫 번째 함수인지 다항함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요 명제가 이렇게 바뀌죠. 반대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수를 표현할 때 정의가 클수록 정의역이 작을수록 치역이 크고요. 정의가 클수록 치역이 작습니다. 했을 때 이때 감소함수고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이게 반대가 돼요. 그래서 도함수 값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뭘 결정하냐? 증가냐 감소를 결정해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정석 뒤에 해설지나 뭐 답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를 표로 나타내거든요. 도함수가 F 프라임 X요. 프라임 X. 얘를 표로 나타내서 증감표라는 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요거 그리시기 시작하시면은 문제 푸는 속도가 2배로 줍니다. 얘는 그리지 마세요. 왜 그리지 말라고 하는지는 보여줄게요.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보시면은 확실히 와닿으실 건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쓰지 말라고. 자, fx가요 마이너스 x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네요. 이때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보시면 어떤 함수 fx가 증가할 때는 도함수 값의 부호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미분한 f 프라임 x가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는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위에 있어야겠어요? 아래에 있어야겠어요? 양수려면 모든 함수 값이 리요. 위에 있어야겠죠. 즉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0보다 작아야겠죠. 왜? x축과 만나면 실근이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은 0이라는 구간이 존재하고 증가니까 되겠구나. 다음 수가 같아도 되겠죠. 대신에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은 실근이 존재하면서 이 아랫부분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감소 구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안 되니까 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x축과 접하고 있겠구나가 되면서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요게 되면서 근데 왜 접해도 돼요? 다항함수는 상상수 구간이 없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왜? 삼중을 가질 때 0일 때도 있죠. 근데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증가하고 있을 때는 0보다 커도 되고 중간에 0과 같아도 되기 때문에 얘가 등호까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호가 붙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가 않죠. 여기서 플러스였다가 0 됐다 다시 플러스 가죠. 플러스였다가 0 됐을 때 마이너스 되는 건 뒤에서 이제 극대극소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등호까지 붙어도 돼서 여기서 등호가 붙기 때문에 A라는 범위가 0부터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설정이 되고,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를 얘가 3차니까 수학상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수상 내용이 요 수트에서는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요걸 좀 조심하시고 이따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요 도함수의 개형이 3개예요. 왜? 부실근, 중근, 허근 요 3개이기 때문에 3차함수의 개형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뒤에서 얘기할 건데 그때 가서 얘기하시면 되고 자 지금은 일단 증가는 뭐다? 도함수 값의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증가함수는 증가의 경우는 도함수 값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일 경우는 도함수 값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언제? 함수 fx가 수트에서 배우는 다항함수일 때 상수함수 구간이 없는 경우는 그게 되지만 단 문제에서 그냥 함수 fx라고 나왔다. 그럴 때 등호가 붙는 순간 아 이 새끼는 거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증가 감소고 요 증가 감소를 가지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볼 건데 증가표에 대해서 살짝만 소개만 할게요. 소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굳이 그리실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서술형 있는 학교 예서야? 네. 서술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술형 있는 학교에서 가끔씩 이렇게 써 있어요. 증가표를 그려주시오. 이 학교는 그리셔야 돼요. 아, 한문쌤? 아니 한문쌤은 이거 안 내요. 안심. 우리 학교에서는 안 먹겠냐? 자 보세요 여러분. 김연. 증가표를 왜 그릴 필요가 없냐면 중간표 말고 딴 거네. 만약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차함수 그릴 수 있죠? 에. 못 그리진 않죠? 그럼 봐봐. 여기서는 다 뭐겠어? 함수가 없이 플러스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 그러면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선 뭐 하겠어? 증가하겠지. 여기선 감소. 감소. 여기선 증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네. 그죠? 근데 이거를 표로 그려서 뭔가 그리는 거 연습했던 것 같은데. 대박이다. fx f 프라임 x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뭐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a 0 네. 마이너스 감소 b 0 증가 플러스 이 짓을 왜 하고 있어야 될까? 이거 써있으신 분들 해줘야 돼요 증가표. 근데 우리는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안 그릴 거예요. 저 그래도 기억 있어. 문제 풀 때마다 현아진한테 배웠어? 응. 이 짓은 웬만하면 지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짓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차함수 그리시고 이차함수 우리 인수분해 못 하시는 분? 나 네 성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니에요. 아니죠? 이차함수 인수분해하셔서 실근 구하신 다음에 그리시고 그대로 내리셔서 x축과 만나는 점에서 극대극소냐 이거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극값이라는 걸 찾을 건데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네. 너 이거 나왔어. 근데 여기서 물줄한 모임이냐? 존나 눈사람인 거야? 곰돌이인 거야? 왜? 귀엽게 그렸잖아. 이게 뭔 귀여워. 아 진짜 화나네. 하나. 아 진짜 나 오늘 수업 못해 너 때문에.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내 손해야, 네 손해야. 왜 몇 시에 잤어? 나지? 9시. 진짜로? 어제 1시. 나 진짜 어떡하지? 몇 시에 잤는데? 나 많이 잤는데 왜 맨날 졸리고? 자 볼게요 여러분. 많이 자니까 졸린 것이요. 지금처럼 증가하다가 감소를 할 때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죠. 그럼 뭐가 생겨요? 위로 볼록인 구간이 생기거든요. 또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면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극소가 생겨요. 그래서 극대는 언제 생기냐? 플러스 도함수 값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극대가 생기고요. 극소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때 생기는데요. 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얼마겠어요? 그 지점은? 언제? 영.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지. 얘가 0일 때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때. 영. 그렇죠. 한마디로 그 값은 언제 생기냐? 도함수가 영. 도함수 값이 영. 0일 때 생깁니다. 한마디로 뭐냐? 그 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f'x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커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왜? 같게 되면은 도함수 값의 부호의 변화가 없어. 없으니까. 따라서 그 값은 언제 존재하냐? 도함수 값의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생겨요. 그래서 그 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문제에서 봤다. 아, 도함수 값이 x축을 한번 뚫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스치면 안 되고 뚫적도 안 됩니다. 아, 뚫적은 되죠. 도함수 값이 부호의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는 스접은 안 돼요. 뚫거나 아니면 뚫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존재하는 건 무조건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 극값을 찾는 문제를 이제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이래요. 얘의 극대극소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뭐부터 찾아야 하냐? 도함수 값이 0인 것부터 찾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분부터 하셔야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럼 얘는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돼서 요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니 마이너스 1과 3에서 도함수가 x축과 만나요.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극대가 생기고 여기서 극소가 생깁니다. 그 다음 극값이기 때문에 y값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생각보다 계산실수가 많이 나는 게 마이너스 1이네 하고서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0 나와요.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0 나와요. 그럼 극대극소가 0이에요? 지을 때요? 안 돼요? 여기다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f-1이 극대니까 얼마나 나오는지 봅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혹시 왜 마이너스가 어차피 극대 아닌가 했는데 갑자기 플러스 9가 돼요. 그래서 15가 돼요. 와, 극소는 크다. 앞으로 계산할 때 세 자릿수 나올 게 되게 많을 텐데. 괜찮겠어? 너무 큰데? 27 뭐야, 마이너스 뭐야?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17 돼요. 그래서 극대가 15, 극소가 마이너스 17 됩니다. 정말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극대극소의 내용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요 극값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highest. 로컬 맥스가 극대고요. 로컬 뭐야 이게? 그냥 영어를 못 쓰시는 야 진짜 너무 상처야. 아니에요. 얘가 극소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주위에서 대빵, 오. 주위에서 짜바리,
뭔 소리냐? 왼쪽 오른쪽 중에 제일 큰 놈이 극대고요. 왼쪽 오른쪽 중에 제일 작은 놈이 극수예요. 그럼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점이라는 걸 그래서 얘 미분 불가능이죠. 네. 근데 극대극소에서는 미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주위에서만 제일 작으면 극소라고 보고요. 주위에서만 제일 크면 극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극값은 그냥 바로 왼쪽과 바로 오른쪽보다 크거나 작냐 요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건데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왔어요. 근데 A에서 얘 극대냐 극소냐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극대이면서 극소예요. 왜 그때예요? 주위에서 얘가 짱이거든요. 엥? 왜? 똑같으니까. 근데 주위를 이렇게 넓게 보면 어떡해요? 어? 아니 이제 주위를 여기. 주위를 이렇게? 네. 여기보다 이렇게? 네. 아니 바로 옆만 보시면 돼요. 바로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옆보다 작냐 바로 옆보다 크냐인데 어차피 똑같죠. 그러면 그냥 극대 또는 극소라고 다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점핑이 마냥 살짝 올라왔다 딱 내려갔어. 그럼 얘는 극대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내려왔어. 그럼 얘는 극소예요. 그냥 바로 옆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컬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울 최대차수는 함수 전체에서 볼 때 최대차수고요. 극대극소는 바로 옆에서만 제일 크면 되고 바로 옆에서만 제일 작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뒷얘기 하려면 쉬는 시간이 없네. 오 마이 갓.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장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정석책 있으신 분들 보세요. 네. 92쪽 펴보세요. 90쪽? 엄청 많이 나왔네. 왜 그리고 무슨 다음 함수 그래프 개형이 있죠. 와우. 요거를 이 정석이랑 다르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설명을 하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한 뒤에 여러분들의 마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플 질문을 받기 전에 말씀해줬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과 넓이 설명을 한번 다시 한 뒤 예스. 그 하는 김에 시그마도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너무 힘들었어. 시그마도 같이 한 뒤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까지 할까요? 네. 좋아요. 필요해요. 좋아요. 그냥 다 할까요 오늘? 네. 네, 진짜 이게 필요해요. 낮추기 위해서. 총 만나를 할까요 그냥? 네. 그럼 오늘 설명이 어려워. 수원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 중에 수학적 기납법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레이션인가? Explain. 아 익스플레이션 아, 동사. 근데 안 졸려? 그렇게 설명 몇 분이 해야 되고? 하는 거 같아.